네, 반갑습니다. 자주 하지 않는 치주 치료입니다. 오늘 치주 치료의 세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저희가 앞 시간까지는 많이 했던 것들입니다. 그죠? 치석 제거라든지 활택술 같은 늘상 하는 진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다면, 네, 오늘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치주 수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마 첫 번째 치음 박리소파술까지는 그건 알고 있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밑에 하단을 보시면 조금 이제 어려워집니다. 치조골 결손부 고리식술, 조직유도 재생술, 그리고 치근면 처치술까지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치주 치료, 즉 치주 수술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서 일단 치주 수술의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박리소파술, 골손부 고리식술, 조직유도 재생술, 흔히 줄여서 조유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GTR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단 먼저 구분을 해볼 건데, 일단 치주 파트는 저번 시간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시행이 됐을 때 주된 거 하나만 준다는 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요. 이 세 가지도요. 같은 부위에 하나만 산정 가능하지 같은 해당되는 부위의 치음 박리소파술과 치조골 교손부 고리식술이 같이 산정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동시에 했을 때 주된 것만 산정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개념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치음 박리소파술을 먼저 보시면 치음 박리소파술, 즉 박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잇몸을 연다는 뜻이겠습니다. 그죠? 잇몸을 열어서 긁어주고 다시 닫아주는 게 치음 박리소파술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치조골 결손부 고리식술은 잇몸을 열어서 치근면을 깨끗하게 해주고 뼈까지 넣어주면은 치조골 결손부 고리식술입니다. 뭐가 달라졌죠? 그렇죠. 뼈를 넣어줬을 때 우리가 치조골 결손부 고리식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잇몸을 엽니다. 잇몸을 열어서 치근면을 깨끗하게 해주고 닫기 전에 이번에 하얀색 막, 우리 흔히 차폐막,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멤브레인을 쓰고 닫았다라고 하면 조직유도 재생술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그 각각 해당되는 자세한 사항을 보기 전에 어떤 시술인지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동일 부위에는 올 수는 없다고 했어요. 주된 거 하나만 올 겁니다. 자, 잇몸을 열고 긁어주고 닫았다? 치음 박리소파술. 열었는데 뼈 넣었다? 골손부 고리식술, 결손부 고리식술이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됩니까? 잇몸을 열어서 막을 쓰고 닫았다라고 하면은 조직유도 재생술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간단하게만 한번 더 본다면 보시는 치조골 결손부 고리식술 같은 경우는 내 뼈를 채취했는지 또는 남의 뼈를 넣었는지에 따라서 다 구분이 가능하고요. 조유도 같은 경우는 막을 썼는데, 일단 조직유도 재생술은 막을 써야 됩니다. 막을 썼는데 뼈이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뼈이식을 동반했을 때 마찬가지로 내 뼈인지 너의 뼈인지를 구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음 박리소파술부터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때 저희가 썼던, 제가 깜빡할 뻔했어요. 너무 중요하죠? 뼈와 그 멤브레인을 썼다라고 한다면 재료대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치음 박리소파술을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치음 박리소파술은 간단과 복잡 두 가지로 나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잇몸을 열었어요. 긁어주고 다시 닫아주면 간단입니다. 근데 복잡은 어때요? 그렇죠. 잇몸을 열어서 긁어주고요. 뭐까지 만져주는 겁니까? 그렇죠. 뼈까지, 즉 골성형이 같이 동반됐을 때 골삭제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치음 박리소파술 복잡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물론 한두 개 치아였을 때는 저희가 치음 박리소파술 간단이죠. 하지만
한두 개 치아라 하더라도 수직적인 골소실과 그다음 골 성형이 동반되었다라고 한다면 복잡으로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간단과 복잡을 구분하는 거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죠. 뼈를 만져줬는지 만져주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뼈 넣는 거 아니에요. 골 성형이 동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치음 박유소파술 산정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치주 소파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처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면 당연히 치음 박유소파술은 난이도가 더 높죠. 전처치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전처치라고 하는 것은 제거, 활택, 소파술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치음 박유소파술이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난이도의 수술을 할 경우라고 하면 그렇죠. 낭측정이라든지 방사선, 처방 등이 동반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잇몸을 열었으니까 닫아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꿰매주는 봉합사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혹시나 이제 저희가 복잡 같은 경우에는 골을 만져줍니다. 그죠? 그럼 골을 만져줬을 때 뼈를 쳐준다고 벌을 썼다고 해서 버는 안 됩니다. 치주는 실크, 버는 산정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박유소파술을 하고 나서의 드레싱은 기억나시죠? 치음 박유소파술 드레싱은 치주 후처치, 복잡으로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잇몸을 열었는데 이 세 가지 이 부분에 치주 치료를 하고 나서 너무 안 좋은 치아가 있어서 하나만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같은 부분의 박유소파술과 발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발치는 부수적인 처치로 보아서 50%만 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린다고 자 보세요. 잇몸을 열었어요. 그러면 뿌리가 보이잖아요. 발치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발치가 수월하진 않겠습니다만 잇몸이 열려져 있을 때는 그 뿌리 상태를 확실히 볼 수도 있으니까 보기 쉬우니까 발치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유소파술과 발치 50%만 돈 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주된 게 치음 박유소파술이고 발치 같은 거는 부수적인 처치로 분류돼서 50%만 산정 가능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첨구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4, 5, 6, 7번에 4, 5, 7번에 박유소파술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6번은 발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첨구하면 한번 보실까요? 치음 박유소파술 간단, 횟수 100으로 주시고요. 발치는요. 여기서 발치가 치식이 다르다고 해서 100% 주시면 안 되죠. 4, 5, 6, 7이 치식은 다르지만 같은 3분의 1학이기 때문에 이때의 6번의 발치는 50%만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가 가끔 아마 있지 싶은데요. 팝업창이 딱 뜨면 첨구 프로그램 똑똑하다고 말씀드렸죠. 원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다 보면 팝업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이 팝업창 내용을 확인하시고 발치 청구료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보시다시피 여기 뼈가 아주 없어 보입니다. 누가 봐도 치조골 소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표시가 되는데요. 원장님께서 시술을 정말 멋지게 잘하셨습니다. 그죠? 자, 지금과 같은 경우 잇몸을 열어서 뼈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했죠? 그렇죠. 치조골 결손부 골 이식술이라고 저희가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주 원장님 술식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뼈를 넣어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나의 뼈인지 다른 사람의 뼈인지 또는 소의 뼈인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청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동종골, 우리 슈오스라든지 이종골, 합성골 많죠. 바이오스 같은 것들 이런 재료들을 썼을 때 보험 등재된 재료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재료대 신고하시고 저희가 보험 청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료는 보시는 거와 같이 뭐 바이오스, 에이오스, 시오스 워낙 합성골은 종류가 많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어떤 게 보험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가장 편한 방법은 뭡니까? 네, 우리 친근한 재료상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혹시 보험 코드가 뭔지, 우리에게 들어오는 재료가 보험 가능한지, 등재된 항목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또는 요새 명세서를 보니까 그 명세서에 보험 코드까지 적혀져 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치과에서 가지고 있는 뼈가 보험 등재된 것인지 코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재료대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썼다고 해서 다 주는 건 맞습니다. 실사용량을 인정해 주는 건 맞는데 최대 3cc, g수로 따지면 2.5g까지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때 합성골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요. 내 뼈를 이용해서 시술을 했다. 즉 환자분 본인의 뼈를 넣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제가 시술을 봤을 때는 보통 원장님이 7번 디스탈 쪽에 그쪽에서 뼈를 떼와가지고 말렛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가골을 이용해서 본이식, 고리식을 할 경우에는요. 당연히 내 뼈니까 뼈 재료대는 안 받겠죠. 다음에 채취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채취할 때 버 썼을 거 아니에요. 버 썼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버는 산정이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때 사용한 실크는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청구하면 한번 볼까요? 골선부 고리식술을 했을 때 결선부 고리식술, 이거 발음이 참 어려운데요. 네, 결선부 고리식술, 우리 흔히 비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자, 뼈를 넣어줬어요. 타인의 뼈, 동물 뼈를 넣어줬을 때 행위료와 더불어서 저희 썼던 재료, 실크까지 모두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대 신고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골결선부 고리식술을 할 때 내 뼈를 썼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청구하면 한번 볼까요? 청구하면 잘 보시면 네, 오류가 있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네, 행위는 맞습니다. 채취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사용한 버 주나요, 안 주나요? 네, 버는 주지 않지만 실크는 산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가골이니까 당연히 뼈 재료대는 별도로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알겠어요. 잇몸을 열어서 뼈 넣어주면은 결선부 고리식술인 거 알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 재료 조금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 그죠? 좀 사용한 지 좀 되셨죠? 엠도게인이라고 해서 재료대가 굉장히 비싼 그 재료 있잖아요. 이게 쓸 때마다 막 손 떨리는 그 재료. 그죠? 이 엠도게인을 이용해서 치주 수술을 했을 때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게 포인트죠. 원래라고 하면 이 보시는 엠도게인 같은 경우는 치주 조직 유도 재생 재료, 즉 이 말은 멤브레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차폐막. 이 재료는 원래 엠도게인이라고 하는 재료는 차폐막과 같은 용도이긴 하나 사실 난이도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막을 넣고 슈처할 때랑 엠도게인 쭉 짜고 슈처할 때랑 사실 원장님의 진료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나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시술 과정들을 참고하여 봤을 때 지금 심사평가위원회 심사 사례를 살펴보시면 맞아요. 엠도게인은 막 같은 조직 유도 재생술의 재료이긴 하나 난이도가 어떻다고요? 임상에서 적용되는 과정이 쭉 짜넣는 거, 본 넣어주는 거, 즉 치조골 결선부 고리식술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네, 엠도게인을 넣었다 하더라도 조유도 아니에요. 조직 유도가 아니라 골결선부 고리식술로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고리식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산정하실 수 있는 것들 행위료 주시고요. 썼던 재료, 엠도게인, 바이오스 재료 썼으면 재료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께서 엠도게인이랑 본이랑 같이 넣을 수 있어요? 네, 재료대는 산정이 다 가능한 부분이니까 일단 엠도게인을 썼다고 해서 조직 유도가 아니라 뭘로 산정한다고요?
골결손부, 골이식술로 산정 가능하고 다른 뼈도 같이 썼으면은 모두 다 산정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잊을 뻔했죠? 뭐 청구하셔야 되죠? 그렇죠. 봉합사까지 같이 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유도 재생술은 뭘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차폐 막. 이 막을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묻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뭘로 가죠? 조직유도 재생술로 가는 거죠. 보험되는 재료 썼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재료 신고하시고 청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재료 너무 많죠. 바이오 가이드, 라이소 가이드, 메쉬 엄청 많으실 건데요.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거 보험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으로 등재되어 있는 항목인데 환자한테 임의로 비급여 받는 거는 안 됩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조직 유도 재생술 같은 경우에는 산정 기준을 살펴보시면 수직 방향으로 골소실이 있는 경우, 즉 4에서 5mm 정도 수직적인 방향의 골소실이 있을 경우에 산정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가지고 저희가 청구를 진행해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치주 수술들 같은 경우는 치과에서 많이 시행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골결손부 골이식술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조직유도 재생술 같은 경우는 참고사항으로 꼭 포토, 그 다음 차트를 조금 성실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조직유도 재생술을 청구하게 되면 조정이 되거나 또는 자료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반드시 재료 신고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포토가 동반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막을 썼습니다. 막을 썼는데 고리식을 동반한 경우, 동반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동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막만 쓴 거죠.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는 막도 쓰고 뼈도 씁니다. 이때 뼈는 내 뼈인지 남의 뼈인지로 구분하는 거죠.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고리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임상 케이스를 보면 고리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치주 조직 재생을 위해서 막만 쓴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직 유도 재생술에 고리식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산정하시고 그 다음 썼던 재료 뭡니까? 가이드와 실크까지 산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하는 진료인 것 같습니다. 고리식을 동반한 경우. 자, 막도 썼고요. 뼈도 썼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뼈가 내 뼈인지 남의 뼈인지, 그죠? 자, 그러면 동전고를 이식했을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환자분 지금 보시면 잇몸이 되게 많이 안 좋습니다. 잇몸을 열어서 긁어내는 것까지는 박리지만, 그죠? 이 부분을 뼈를 채워주고요. 막까지 썼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직유도 재생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재료 뭐 있습니까? 썼던 본, 가이드 모두 산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당연히 실크도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청구하면 볼게요. 저희가 고리식술을 동반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행위로 주시고요. 썼던 재료, 가이드, 본 다 산정 가능하고요. 실크도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엠도게인이라는 재료를 추가로 썼다라고 한다면 사용한 재료대는 다 산정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막과 더불어서 엠도게인까지 같이 산정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직유도 재생술 좀 어렵긴 하나 산정 가능한 재료를 잘 확인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이럴 경우에 늘상 하진 않지만 혹시나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제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되죠.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가골을 떼서 왔어요. 자가골체 치료는 아까 치조골 결손부 고리식술처럼 뼈를 떼우는 경우인데요. 채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이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쭉 볼까요? 좀 특이한 거 하나 있습니다. 청구화면을 보셨을 때 보호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 조직유도 재생술의 자가골 이식술 같은 경우는요, 버가 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때 버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가와다 아니죠. 버다로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 안 준다고 했는데 맞아요. 다른 치료에는 벌을 주진 않는데 조직유도 재생술에 자가골을 채취한 경우에는 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크는 당연하죠. 자, 심사 사례를 고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치주 수술을 딱 3가지 지금과 같이 보시는 치음 박리소파술, 치조골 골선부 고리식술, 조직유도 재생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전처치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전처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딱 지금 명시했습니다. 뭘로 인정한다고요? 네, 치주 소파술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런 치주 수술들을 뭐가 있어야 된다? 전처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어려운 치주 수술은 정리가 되었나요? 자, 이와 더불어서 같이 많이 하는 시술인 치근면 처치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치주 수술의 경우입니다. 잇몸을 열었을 경우, 즉 치음 박리소파술 이상 시 산정 가능하죠. 잇몸 뿌리가 보여야 되잖아요. 치아 뿌리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치주 소파술 같은 경우는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박리소파술 이상 시행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물로 치근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경우를 치근면 처치술로 산정이 가능하죠. 자, 이때 치근면 처치술 3분의 1학당인데요. 썼던 재료대, 약재, 보통 테트라사이클린이라든지 이거 많이 뿌리실 텐데 재료대는 산정이 불가능하고요.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 치주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중에 하나만 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치근면 처치술은요. 박리소파술, 즉 치주 수술과 동시에 시행했을 때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처럼 박리소파술과요. 치근면 처치술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 네, 보시는 것처럼 각각 100% 이게 굉장히 의외의 경우죠. 이때 뭐 100대 50 아닙니다.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아도 우리 보철하고 나서요. 물론 보철 완성 전은 안 됩니다. 보철이 다 완료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환자분이 치주염으로 뭐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 정말로 임플란트 보철한 치아에 치주 수술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 치근면 처치술은요.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요. 횟수가요. 보시나요? 네, 잘못 청구한 거 아닙니다. 횟수가 2가 됩니다. 오, 쇼. 보이시죠? 네. 이 치근면 처치술은요, 임플란트 치아는 표면 처치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쉽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치근은 이렇게 생겼고, 임플란트 뿌리는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약 발라줄 때 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임플란트의 치근면 처치술은 200% 산정한다. 그 다음 임플란트 치아는 치식 바꿔주는 거 알고 계시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임플란트 치아 표시를 주시고요. 이때 내역 설명까지 달아주신다면 완벽한 청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치주 파트 정리해 보셨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셨어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잇몸을 열었어요. 긁어대고 닫았으면은 간단. 열고 치근면 처치하고 뼈 만져줬으면은 복잡. 자, 잇몸을 열고 뼈를 넣어줬어요. 골결손부 고리식술인데 내 뼈인지 남의 뼈인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조유도는 네, 뭘 써야 됩니까? 그렇죠. 멤브레인 써야 됩니다. 그죠? 멤브레인을 썼을 때 고리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뼈인지 너의 뼈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 재료대까지 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엠도게인 잊으시면 안 되죠. 엠도게인은 조직 유도 재생술의 재료이긴 하나 시술 난이도로 보아해서 뼈 이식술로 산정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네, 많이 어렵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리 잘 하셔가지고요. 치주 치료의 궁금사항 또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